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대 조경입니다. 못 보던 어떤 마크가 하나 영상 처음에 삽입이 됐죠? 짠! 이게 뭐냐면요, 제가 카톡방에서 친구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는 전기전자 쪽 관련된 공부법이나 아니면 문제 풀어주는 그런 질문들만 받았는데 이제 점점 공대생이면 할 법한 그런 질문들로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뭐 개발자 처우가 어떤가요? 공기업 전망이 어떤가요? 반도체 취업이 어떤가요? 뭐 어떤 언어를 익혀야 될까요? 맨 처음에는 제가 주변에서 주워 들은 얘기들로 어떻게 막 답변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틀린 이야기를 답변하는 경우도 많았고, 친구들에게 현실성이 없이 너무 빡빡한 그런 막 엄격한 목표를 잡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한계를 느끼고, 이거는 나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키워서 내 주변에는 이런 걸 답변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선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카톡방에 이렇게 초대를 해드려서 눈팅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서 우리 한번 좀 제대로 뭔가 바꿔보자 라는 생각에 공대 브로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한번 공대 조교형 하나가 아니라 뭔가 브로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좀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들을 모셨어요. 근데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40대, 50대 진짜 뭐 교수님들 아니면 구글 막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적인 기업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네 뭐 그냥 해봤자 뭐 삼성, 네이버 이런 애들이 뭐 전문가라 그러냐, 겨우 이제 신입사원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요, 예전에는 책이나 이런 거에는 정말 무슨 레이 달리오, 뭐 워렌 버핏, 뭐 빌 게이츠, 뭐 이건희, 뭐 이런 사람들만 이제 학생들에게 뭐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라는 평범한 삶이랑은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가지고 되게 그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대단한 건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살기엔 너무 힘들다라는 걸 이제 대학교 들어오면서 하나둘씩 깨닫고 현실적인 꿈을 꾸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보고 도움을 얻기에는 한 살, 두 살 그냥 술 먹으면서 나랑 알던 그런 형들은 물어보기에는 아직 그 형도 직접 그 분야에 간 적도 없고 그 분야에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튜브에는 우리가 창업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막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막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액수일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으로 아니면 그냥 뭐 작은 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후배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학 쪽 영역을 봤어요. 근데 공학 쪽 영역에서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아직 금융 쪽 영역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직 성공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 무조건 페이커만 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이어나 뭐 골드도 브론즈 정도는 가르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이 길을 왜 선택을 했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공대 생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확신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카톡방에서 지금까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저 혼자 답변할 때보다는 그 답변의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갔죠. 근데 이것들이 그냥 친구들이 이제 200명이 넘고 이렇게 막 쫙쫙쫙쫙 대화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때 들어와 있는 친구들 한두 명 말고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서 주로 질문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capture를 해서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그 게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공대 브로스라고 검색을 해서 폴로우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카톡방을 계속 보고 있지 않더라도 카톡방에서 나오는 그런 중요한 질문들이나 답변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진로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즘 진로로 친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편입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 복수 전공한 친구들도 그렇고 전과한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 전공을 선택한 친구들도 내가 과연 이 전공을 맞게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 전공 내에서도 어떤 과목을 내가 수강할지 이제 수강 신청을 제대로 했을 텐데 내가 모든 과목을 수강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한 진로를 선택을 해서 그 태클을 이제 슬슬 타야 되는데 그런 동아리나 외부 활동도 해야 되고 과연 어떻게 내가 정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학교마다 전공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와 제 개인적인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기에 지금 이 진로에 와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친구들은 되게 진로 같은 거를 선택을 할 때 일단 중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의대에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굉장히 의사가 많이 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의사가 될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은 공대에 굉장히 많이 진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서열화가 되게 저희 때보다도 더 엄격하게 배치표가 영역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공대에 딱 왔어요. 그래서 내가 코딩을 잘한다? 그러면 난 개발자를 하고 그다음 개발을 못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들어가고 싶으니까 반도체 쪽 테크를 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기업을 내가 못 갈 학벌이나 아니면 학점이다? 그러면 공기업이나 공무원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정형화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적성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형화돼서 꾸는 이유가 뭘까라고 저도 맨 처음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만 했지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 주변에서 소스를 들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실제로 자기가 보고 이 사람이 여기 가서 행복하게 지내는구나까지 본 다음에 진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비트코인이 뜰 때 비트코인을 따라가듯이 그냥 미국 주식이 뜰 때 미국 주식을 따라가듯이 그냥 그런 들은 정보를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자기 인생에 걸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주식 투자를 성급히 하듯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유튜버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가치 투자나 이런 것들 강조를 많이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마인드셋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구독자 10만, 50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공학 쪽에서는요, 지금 유튜브 쪽으로 제대로 엔지니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고 본인들이 어떻게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회사에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 회사 문화는 어떤지 이런 것만 얘기해 주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공한 공학자가 아니더라도 행복한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인드셋을 하고 내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일단 주변에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 없어요. 다들 회사 다니면은 다들 그냥 막 욕하면서 막 회사를 다니고 있고 막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보면은 막 주변에서 다들 막 워라밸 얘기하면서 막 노예라 그러고 막 진짜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까 일이라는 거는 자기가 행복한 수단이 아니라 일이라는 거는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고 내 행복은 일 외적인 시간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럼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의 진도를 진짜 진지하게 탐구하면서 본인의 목소리를 기울여가면서 찾거나 이런 행위들이 점점 적어지고 주변에서 들리는 그냥 평타치는 진로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저는 지금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 진짜 저희 직장 동료분들도 이 영상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굉장히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제 개인 시간을 여기 올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지금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제가 몇 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 이 업종에 이 회사를 다니는 그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저도 돌이켜봤어요. 맨 처음에 운인 줄 알았죠. 그래서 아니면은 내가 서울대를 나와서 혹은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저는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가 처음엔 좀 망설여졌는데 제가 학부를 이렇게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지금은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이제 공학을 했는데 그렇게 오는 길 동안에 나는 과연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행복했나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 동안에서 제 중요한 기점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게 과연 지금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엄청나게 고생해서 많은 시간을 일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진로를 타협해서 고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해서 고른다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과목은 싫고 어떤 과목은 싫고 어떤 과목은 못하고 어떤 과목은 우리 학교에서 과목이 안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요 과목을 듣다 보니까 이 진로로 진학해서 이렇게 살고 있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취업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쯤은 친구들이 이제 3년차, 4년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선택한 그 시점이 자기의 선택이 너무나도 지금 현실이랑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힘들어하면서 회사를 계속 다니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직할 때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신입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알아보고 이런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를 못해서 이걸로 진로를 결정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기 목소리에 좀 더 기울이고 이 산업이 유망하고 내가 이게 적성에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주식을 어떤 회사에 몰빵을 하듯이 주식 몰빵한 거 잃어봤자 제 인생이 뭐 달라질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한다는 거는 전 재산 몰빵하는 것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를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학부 때 과목을 편식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의 비결이 아니 그러면 나 맨날 들어서 개발 못해가지고 애들 다 잘하는데 나 혼자 C다. 근데 그럼에도 또 개발 수업을 들으라고? 물론 바로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학원 다니거나 인강 듣거나 이런 거 쪽팔리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전 재산을 베팅할 그거를 하기 위한 그 수업을 듣는 건데 그 수업료 조금 내는 거 그걸로 여러분들이 못하는 과목은 그냥 제껴버리고 그걸로 그냥 한 방에 외부에서 리소스를 얻어가지고 그냥 정복을 해버리고 그 진로가 진짜 유망한지 내가 갈 만한지 고민을 해본 다음에 아니면 이 진로를 선택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분야가 싫고 적성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나와서 싫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요즘 컴퓨터 학원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들 다른 학교 거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교수님이 잘 못 가르치면은 잘 가르치는 교수님 인강 찾아가지고 그거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얻잖아요. 그럼 주변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또 이 교수님이 가르칠 때 그 교과서에서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보이면서 씹다 보면 고기가 이제 뭐 달달함이 올라오는 것처럼 밥이 달달함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인강 들을지 모르잖아요. 저희 카톡방에 친구들이 다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저희 한 200 몇 명 가까이서 저는 모르는데 뭐 KOCW나 뭐 이런 무료 인강 사이트들도 많고요. 굉장히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일단 성공의 경험을 한 번을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해서 마라톤처럼 갈리는 인생이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두 다리의 컨디션이 달릴 만큼 멀쩡한지를 확인해 보고 내가 과연 진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 만약에 나는 좀 성공하고 싶다.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한 번쯤은 자기의 그 한 학기를 올인해서 혹은 하나의 방학을 올인해서 3개월 이내 정도 짧은 기간 안에 구체적인 목표를 좀 달성하는 그런 습관을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2학년 1학기까지 학점이 3점 초반대였어요. 공부 열심히 안 하진 않고 그냥 뭐 남들 하는 만큼 했어요. 그냥 숙제했고요. 수업 열심히 들었고요. 뭐 시험 공부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평균적인 3.3, 3.0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평범한 게 나쁜 거냐 뭐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끝장나게 멋있게 뭔가 살아보고 싶은데 저는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대로는 좀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든다 싶어가지고 가기 전에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만약에 뭔가 열심히 한 거 아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거를 내가 내 인생을 바꿔놓지 않고 군대를 가면은 군대에서 내내 내가 앞으로의 길을 설계를 할 그 생각을 뭘 할지 모르겠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진짜 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학점을 제일 잘 받은 학기는 3학년 2학기 군대 갔다 와서 모래이뿔 맞은 4.3 맞은 학기도 있는데요. 제가 가장 열심히 했고 뿌듯하고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했던 학기는 그 가장 열심히 했던 2-2학기예요. 그렇게 자신감을 얻고 저는 군대에서 나는 유학을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에 갔다 와서는 군대 가기 전에는 저는 굉장히 뭐 학점 잘 주는 수업 아니면 뭐 기출문제가 많이 나와 있고 되게 연습물 위주로 시험에 나와서 실수만 안 하는 수업 이런 거 위주로 들었어요. 뭐 회로 이론이나 뭐 그런 수업들 말이죠. 근데 군대 갔다 와서는요. 내가 진짜
이 과목이든 저 과목이든 내가 쫄릴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았고 나는 한번 A를 다 맞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뭘 듣는다고 해도 A뿔에 대한 자신감은 없었는데 A를 맞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악명 높기로 소문난 양자역학, 뭐 디지털 시스템, 뭐 아니면은 뭐 인베디드 뭐 이런 과목들을 그냥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A를 맞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중에서 제 내면의 목소리에 좀 더 기울일 수 있었던 거죠. 나는 뭘 더 좋아하나? 그리고 어떤 산업이 좀 더 유망하나? 그래서 나를 평생 먹여줄 수 있을 것 같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회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재밌을 것 같고 내가 배울 게 많은 것 같고 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성장시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회사, 그런 산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적진 않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주변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놀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에서는 아니었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가 강의를 찍기 시작하고 이럴 때 주변에서 굉장히 비웃었어요. 막 술 먹거나 이런 얘기 나오면은 막 제 유튜브 채널 틀면서 막 사람들이 막 깔깔깔거리고 막 어디에다 얘기할 때 막 얘 유튜버다 이러면서 막 엄청 놀리고 그랬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뭐 금융 쪽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평상시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 바뀌려면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외국에 투자를 한 다음에 우리가 달러에서 이윤을 얻으면은 그게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유태인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영국 사람들 이런 선진국들이 돈을 버는 수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공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첫 번째에 대해서는 뭐 신사임당이나 아니면은 뭐 3프로TV나 유튜브의 여러 사람들, 그리고 존리 대표님이나 굉장히 이제 생각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 목소리가 서서히 먹혀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공학 쪽에서는 어때요? 다들 의대 가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자조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워라밸이 높은 회사를 갈 것인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워라밸을 추구해서 워라밸이 좋은 회사들을 간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옳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워라밸이 좋다고 소문만 난 회사들은 워라밸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여러분들 조별과제 해보셨죠? 조별과제 할 때 프리라이더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로 들어갔다? 팀장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 얼굴에 철판 깔지 않으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 회사도 월급을 주려면. 여러분들은 절대 거기서 워라밸을 챙기실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성향에 맞는 쪽으로 진로를 찾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모든 공학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워라밸만 찾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자기가 진짜 여기서 조장들만 모여있는 회사, 그런 걸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이거를 도전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웃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실천이 중요해요. 어떤 목표에 대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웃을 때 본인이 공격당하고 설득당해요. 실천을 해서 적어도 3개월을 하고 나야 여러분들이 그때 실패를 하면은 적성에 안 맞아서 실패를 한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안 해서 실패한 건지, 열심히 안 하지 않았겠죠. 올인했으니까. 그걸 판별해서 그 진로에 대해서 내가 갈 수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 있는데, 그런 시도가 인생 동안에 한 번도 있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애매모호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언제 깨닫게 됐냐면요. 제 주변에 한 친구가 딱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거는 굉장히 천재들만 가는 그런 거였어요. 뭐 공대 전체 수석을 한 친구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렸었고요. 근데 어떤 한 형이 그냥 자기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무조건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쪽 수업을 하나씩 듣는 거예요. 저는 2학년 때니까 그거 뭐 쫄려서 못 들었었죠. 근데 그 형이 그렇게 하나씩 들으면서 뭐 이렇게 학점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그 형이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반신반의했어요. 저도 그 형이 보기엔 비웃는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자기가 묵묵히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리고 석사도 유능한 그런 교수님 밑으로 진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LA에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의 그런 흔들림에 휩쓸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제 제가 강의 찍고 있는 에듀캐스트 이제 대표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다들 진짜 막 회사 이름 가지고도 놀리고 막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들 얼마 못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젊은 애들끼리 재미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옆에서 계속 지켜봤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인볼브 되기 전까지는 저도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럼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조언 엄청 해요. 훈수 엄청 둬요. 그거 그냥 일단은 물론 사람이 귀가 열려야 되고 뭐 너무 독선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성공의 경험을 갖는 이 자기를 바꾸는 단 이 2개월, 3개월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귀를 닫으시고 어떤 시도를 자기 원하는 대로 한 번은 가보셔야 돼요. 그 친구도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제 주변에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고 제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딱 이 시점에 내가 진로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 번은 성공의 경험을 가진 다음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 탐색을 하나씩 들어가세요. 쫄아가지고 내가 적성에 부족해가지고 이 진로는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진로는 앞으로 장래성이 받쳐지지 않아. 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거르고 내가 이 분야는 장래성이 유망하고 내 적성에 맞아. 라는 걸로 진학할 수 있게 말이죠. 두 번째에서 좀 말이 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실력을 갖췄어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이라서 뽑는 그런 회사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지원할 때 지금 가 있는 회사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에 대한 옵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를 뽑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 회사들이 저를 뽑을 때는 그냥 제 학점 아니면은 뭐 인성 면접 아니면은 뭐 제 전공이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임원들이 잠깐 물어보는 그냥 그런 뭐 전공 면접 이런 것들 잠깐 보고 저만 뭐 한 5분 보나? 이러고 뽑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있는 제 회사는 왔을 때 굉장히 면접부터 저가 아니더라도 어떤 포지션에 명확하게 어떤 사람을 뽑고 싶었고 그거를 정말 잘하고 좋아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회사를 갈 때 사실 제가 뭐 워라밸을 중시한다라고 하면은 워라밸을 가장 나한테 줄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라고 현업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런 회사를 찾아갔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만큼은. 사실 워라밸을 지금 찾지 않더라도 저는 제 스스로 한 번의 성공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패를 하면은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때 워라밸을 찾을 생각이지 지금 당장은 내 실력을 가장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의 실력을 키우고 싶은 제 실력을 가장 키워줄 수 있고 저를 필요로 하는 그런 회사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막 선배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전공 아무리 익혀봤자 회사 가면 다 필요 없고 다 쓸모없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면 그런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를 학부 때부터 그 회사를 가기 위해서 했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전공들이 쓰였을 텐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회사에 선발이 되게끔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회사 가기 좋다더라 하는 그런 것들로 전공을 들었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 가려면 학점이 중요하겠구나 하고 학점들을 잘 따기 위한 그런 과목들을 수강했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이 그 회사에서 쓰이지 않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들을 다 이렇게 본 다음에 본인의 목소리 기울이고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에 지원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매일매일 뭐 야근을 한다 하고 매일매일 일찍 출근한다 하더라도 정말 행복하게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회사는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진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다들 조장처럼 다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인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하면요. 사실 여러분들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가 훈련은 가장 힘든데 사실 제일 힘든 건 자대에서 이등병 때가 더 힘든 거잖아요. 왠지 알아요? 훈련소 때는 다 같이 친구들이고 다 같이 파이팅 하는데 자대에 가서는 나만 쫄다고 다들 뭐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막 진짜 그렇게 소문난 회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거기 가면 그거 다 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 하나라도 가져가지고 도와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결국에 회사의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스타트업 인턴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일단 있다는 것 자체가 스타트업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돈이 막 이렇게 쓸려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들 자기 인생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인턴하면서 그냥 왓쏘 갓쏘 하면서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어깨너머로 그냥 스펙 한 줄 쌓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셋으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거를 배우고 있고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그런 거를 보려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 하면은 스타트업 인턴 같은 걸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건요, 행복한 공대생 만들기, 행복한 공대 브로들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그 현업에서 최고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지금 이 영상이 나오고 있는 채널 구독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그 오픈 카카오톡의 방에 들어오셔서 그 하단에 저희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 부탁드린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물론 문제 풀어두는 질문에 대해서도 뭐 3학년, 4학년 형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형들이 다 이렇게 잘 풀어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좋은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평상시 궁금하고 있었던 어떤 진로나 아니면 뭐 어떤 업계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거를 하면은 이 형들이 모르더라도 이 형들이 알고 있는 형의 형한테 물어봐서라도 좀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을 엑기스로 모아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 올릴 테니까 인스타랑 페이스북 주소도 그 고정 댓글에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팔로우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팅 하시다 보면은 많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을 알아가는 과정. 일단 첫 번째, 그 3개월 이내에 어떤 인텐시브한 기간을 잡고 그동안에 엄청나게 자기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삼아서 그걸 무조건 달성하는 그 성공의 경험을 하나쯤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했죠. 스타트업 같은 그런데 이제 근데 아무 스타트업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파이팅 해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근데 스타트업들은 웬만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의 인턴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현업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워라벨이 좋다더라 라고 기동량으로 들은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딱 찾아가서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거 스타트업 인턴 지원해서 까인다 하더라도 동네 소문 아무 데도 안 나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컨택했다가 만약에 내가 예의 있게 메일 보내는 법을 처음에 몰라서 까였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정치인한테 까여도 내가 찍혀도 언론에 딱 찌르면은 오히려 정치인도 하나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뭐 어디 대학 교수님 아니면 뭐 스타트업 대표 하나가 두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그 사람 핑계대고 돌아서 적성에도 안 맞고 정보도 없는 그런 회사에 갈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교수님들 아니면 회사 들어가서도 인턴 자리도 딱히 공고가 안 떴는데요 이러지 말고 그냥 똑똑하고 찾아가세요. 네이버에 그 회사 이름 쳐가지고 어딘지 보고 똑똑하고 찾아가서 한번 제가 여기서 진짜 어떤 회사라고 들어서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여기 회사의 비전은 어떤 것 같고 내가 여기 회사 오면 어떤 식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딱 가면은 일손이 부족하지. 스타트업은 절대 여러분들 말리고 막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나 인턴인데 1억을 달라 이런 일이 아니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공대 브로스라는 어떤 채널을 하나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오늘 이 영상 보자마자 바로 좋아요랑 댓글도 같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먹이니까 끝인사도 이걸로 할게요. 짠!